안녕하세요. 김병준의 당당문답, 당뇨병 환자가 질문하고 당뇨병 의사가 대답하는 당당문답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와서 묻고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걸 시리즈로 엮어서 좀 환자들의 질문을 받고 저희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혈당 조절, 나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혈당 조절의 꼼수들을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도 있고 또 적은 숫자는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으로만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병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실제적으로 혈당을 재고하면서 남한테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관리가 안 됐을 때 뭐가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혈당 조절은 무엇을 봐야 하고 혈당을 어떻게 검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독자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면은 질문창에 올라오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 답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나는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나요? 제일 먼저 약을 드시던 인슐린 주사를 맞던 식사를 하시던 자가혈당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교육을 하면은 자가혈당 측정을 하는 방법들을 알립니다.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대부분 이제 3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이 있고 아침에 식후 2시간이 있고 또 점심에 공복이 있고 점심에 식후 2시간이 있고 저녁에 공복이 있고 저녁에 식후 2시간이 있고 자기 전 혈당, 그래서 7번을 검사하는 게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인슐린을 쓰거나 약을 쓰거나에 따라서 다 체크하시진 못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적어 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시고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조절이 안 되는 것에 따라서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매일 재시라 그러든지 일주일에 몇 번을 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 공복 혈당은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아닙니다. 대개는 저녁 식사를 하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금식 후에 아침에 나오는 혈당을 공복 혈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뭐냐? 밥 먹고 나서 2시간 아닙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부터 2시간 후의 혈당입니다. 이렇게 재는 거는 식사 후에 혈당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개는 2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여야지 안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비교하는 거여서 식사 후 2시간의 혈당을 잽니다. 자, 그러면 다 혈당 조절기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는데 혈당을 재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환자분마다 혈당이 병원하고 많이 틀려요. 내가 집에서 쟀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재고 나니까 좀 달라요. 이런 얘기들 하고, 높게 나와서 또 재니까 또 달라요. 얘기를 합니다. 우선 혈당기는 병원에서 재는 혈당을 100이라고 하면은 혈당기는 80에서 120 정도 나와서 오차가 좀 있는 기계입니다. 하지만은 오차를 적게 재려면은 우선은 그 혈당을 재시기 전에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체열할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피가 올 수 있도록 손을 앞으로 좀 내셔서 피를 좀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보면은 가장자리가 덜 아픈 위치인데 가장자리를 딱 찌릅니다. 찌르고 나서 혈당기로 혈당을 재시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절대 짜시면 안 돼요. 짜게 되면은 혈당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당을 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식후 1시간 혈당이 180 정도 나오는데 혈당 조절을 해야 할까요?
공복은 100이랑 식후 2시간은 140 정도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대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할 때 기준점은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됩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를 정상이라고 하고 126이 넘어가면은 당뇨병이 있다고 하고 그 사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대개 식사하는 거에 좀 다르잖아요. 원래 병원에서 잴 때는 공식적으로 양을 좀 일정하게 먹거나 또는 설탕물을 먹고 나서 2시간 후를 재는데 140 이하를 정상이라고 하고 200 이상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140에서 200 사이를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셔서 질문에서 공복 100하고 식후 2시간 140 정도 나오시면은 정상인 것 같고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80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우리가 설탕물을 먹고 검사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30분, 60분, 90분 사이에 200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정도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맥 혈당이랑 손가락 혈당이랑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초혈관이 들어가 있는 손가락 끝하고 우리가 체열하는 정맥 혈당은 대개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아마 집에서 재는 혈당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원인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혈당기로 여러 번을 쟀을 때 차이가 나는 거는 혈당기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하셨고요. 병원에 가시면은 혈당이 조절되는지를 보는 거를 뭘 가지고 보느냐?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를 봅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정맥혈당을 잽니다. 정맥혈당을 재서 정맥혈당을 가지고 잘 됐는지도 확인하지만 그거는 그날의 혈당입니다. 그 전날 내가 음식을 조금 많이 먹었거나 병원에 오면서 그날만 적게 먹으면 그날 혈당은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의사들이 보는 거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뭐냐?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백혈구랑 적혈구가 피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적혈구는 우리가 대개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살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 적혈구에 혈당이 높으면 높은 만큼 여기 그림처럼 요 파란 게 혈당인데 혈당이 더 많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들러붙은 혈당을 재보는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살다 보니까 걔 사는 동안에 혈당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평균 되는 정도를 저렇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서 저희가 5.7 이하면 정상이라 그러고 6 이하로 조절되면은 굉장히 잘 된다 그러고 당뇨병 환자는 대개 6.5 이하 또는 7 이하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 6.5에서 7 정도가 조절이 되면은 우리가 평균 혈당은 120에서 150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8이 넘고 9가 넘어가면은 현재 치료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7이 넘어가서 빨리 바꾸자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대개는 식이나 운동을 하고 조금 더 조절이 되는 걸 보고 아마 8이 넘어가면 바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서 9가 넘어가고 10이 넘어가고 11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식사가 잘못됐거나 운동이 잘못됐거나 약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으로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는데 당화혈색소는 몇부터 합병증이 오나요? 대개는 7이 넘으면 합병증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뇨병을 치료하는 진료 지침에 보면은 6.5, 많게는 7 이하로 조절을 하자 그러는데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를 보면은 7 이하로 조절됐을 때가 합병증이 발병하는 게 가장 적습니다. 물론 5.7로 되는 정상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도 7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합병증을 예방하고 높을 때보다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7 이하로 조절되고 더 좋게는 6.5, 만약에 저혈당이 없다면은 6.0까지 조절하시면 더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합병증과 당화혈색소는 당화혈색소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대개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해서 합병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관찰하고도 합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도 3개월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을 10년을 알았다, 5년을 알았다, 또는 2년을 알았다에 따라서 그 수치가 계속해서 6이나 7로 유지된 사람하고 10이 됐다가 7이 됐다가 6이 됐다가 9가 됐다가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꾸준히 체크함으로써 걔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봐서 합병증이 오는지 또는 합병증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꼭 당화혈색소를 자기 수첩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정리해 놓으시고 내가 언제는 얼마였지, 지금은 얼마지, 그래서 어떻게 조절이 되지, 이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복화 식후혈당,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혈당이 조절되는 목표는 우선 혈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화혈색소가 7% 또는 6.5%보다 낮은 게 가장 좋다 그러고, 공복혈당은 당뇨병이 생기신 부분에서는 대개 처음에는 130, 그 다음에 식후혈당은 180 밑으로 조절하시면은 잘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꼭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공복혈당이 110 이하 또는 식후혈당이 160 이하로 조절되면은 더 좋으시고요. 더 열심히 하셔서 공복혈당이 80에서 100 사이, 식후혈당이 대개에서 140에서 160 사이 조절이 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대개 6.1에서 6.5%가 되니까 같이 조절이 잘 되겠죠. 물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만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혈압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혈압은 대개 180에 80 mmHg라 그래서 높은 혈압은 130, 낮은 혈압은 80 이하로 조절하는 게 맞다 그러고 140에 90이 되면은 저희가 약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또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나 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부르는 것들을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성지방은 150 이하,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 이렇게 조절을 하시라고 목표를 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초기에는 혈당이 높아서 목도 마르고 소변도 잘 못 고 체중도 빠지고 그랬는데 초기에는 혈당을 감소시켜서 혈당이 높아져 생긴 증상이나 그런 이상을 정상화하지만은 그게 지나고 나면은 그 혈당이 정상화된 거를 계속 잘 유지를 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억제하고 진행을 막는 것들이 당뇨병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 운동으로 살을 빼면은 당뇨 조절은 아니고 혈당 조절이 될까요? 당뇨병이 조절이 될까요? 약을 먹게 될까봐 두려워요. 조금 이따 아마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체중을 빼는 거는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에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이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대개 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체중을 3 내지 5%, 100kg인 경우에는 5kg에서 한 7kg 정도를 뺀다고 하면은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예방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환자분은 체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한국인 표준 체형이 60kg에서 한 80kg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4kg에서 5kg 정도만 빼주셔도, 특히 뱃살이 그렇게 빠지고 허리둘레가 준다면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면은 약을 먹을까봐 하는 두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환자만 알려주나요? 대개 1차 병원 의사가 공복이나 식후혈당이 정상이면은 일반인이 요구해야 알려준다고 해서요. 대개 검사를 하는 경우 대개 당화혈색소는 체열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맥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괜찮습니다를 하기 전에 저 얼마 나왔습니까? 저번에 얼마였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도 쟀다 그러면은 한 번씩은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친절하게 요번에는 당화혈색소가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당화혈색소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혼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당뇨병은 자기 관심이거든요. 내가 시험을 보고 열심히 조절을 했으면은 조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면은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어요. 교수님, 공복혈당과 2시간 혈당은 노력 끝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당화혈은 5.4에서 오히려 6.2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까 당화혈색소가 단점은 뭐냐면 3개월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한 달 열심히 해서 그때 정상이 되면은 당화혈색소는 조금 높아진 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면은 다음번에 가셨을 때는 다시 많이 낮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환자분이 5.4, 6.2 그러셨는데 둘 다 조절은 잘 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5.4까지 가시가지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안 맞고 있다 그러면은 저혈당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저 정도 하시고 계시다면은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얘기로 들어와서 결국은 당뇨병의 치료는 우리가 혈당만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고지혈증도 관리해야 되고 흡연 또는 음주도 줄여야 하고 또는 혈관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스피린처럼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하는 치료까지를 다 해야지 우리가 당뇨병의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저렇게 잘 조절하게 되면은 조절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절의 위험률이 대개는 60에서 8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최소한 50% 이상 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데 그 혈당 조절은 정말로 전체 인구를 보면은 잘 될까? 아직은 멉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고 인슐린 치료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전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혈당 조절이 얼마나 됐는지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7% 이하로 조절하시는 분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2%보다 더 많게는 48% 정도는 7%보다 더 높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조절을 하셨으면 돼서 이런 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당뇨병이라 조심하시면서 식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식전혈당은 85입니다. 저혈당이 없으시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중성지방은 104, 좋은 콜레스테롤은 77, 나쁜 콜레스테롤은 147.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신 편이에요. 지금 총 콜레스테롤에서 전체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만약 나쁜 콜레스테롤은 목표가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절이 안 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당화혈색소 반드시 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시면은 당화혈색소 검사는 대부분 루틴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는 보험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꼭 검사하셔서 얼마나 조절이 되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머님께서 당뇨병이신데 점심 드시고 15시에서 16시 저혈당 방지로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잘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약제를 드시고 계셔서 그 시간에 저혈당이 자꾸 오신다면은 우선은 약제를 조절하는 게 먼저예요. 저혈당을 예방한다고 자꾸 드시면은 혈당이 조절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럴 때는 내가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셔서 식후 2시간 혈당이 너무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식후 3시간, 4시간이 지난 15시, 16시 사이에 저혈당이 오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약물을 좀 조절하시고 사시는 게 좋겠죠. 자, 아까 제가 콜레스테롤 얘기를 들으니까 콜레스테롤하고 혈당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많습니다. 우선은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 환자가 나중에 합병증 되면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합병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혈관 질환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혈관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또는 흡연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관리를 하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혈당의 조절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되면은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은 3명이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과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생기면은 다음 게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께 조절하고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질환이니까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5kg 빼신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5kg 빼시고 한번 혈당 조절해 보시면은, 한번 혈당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빼시고 나면은 그 빼신 몸무게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찌시면은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할 때 지금 공복 혈당이 얼마나, 식후 혈당이 얼마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저는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저는 식후가 높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식후 혈당을 조절하고 공복 혈당을 조절하려면은 첫 번째 뭔가, 여기 슬라이드가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인슐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생활을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생활을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 개선만 하더라도 아까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1%에서 2%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 이렇게 해서 영양을 조절하거나 식이요법을 해서 하는 것들의 목표는 초기 체중을 5%, 많게는 10% 정도를 감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량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식이 조절인데, 당뇨병 환자분들이 증상 중에서 많이 먹는 증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병원에 오기 전에 많이 먹는 습관이 드시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으로 병원에 왔을 때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자꾸 속이 허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식사를 덜 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뇨병의 혈당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식사가 땡기는 증상이나 또는 허한 증상들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식사량은 대개는 자기 체중에 비해서 식사량을 결정하게 되게 되고, 60kg 되는 사람은 1800칼로리 정도를 먹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셔서 자기 몸무게에 필요한 칼로리 양을 아시고, 우리가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은 없지만은 식사 안에서 탄수화물이 한 60%에서 50%,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이섬유나 또는 단백질 또는 지방섬유 섭취들을 골고루 해서 혈당을 유지한다 그러고, 운동도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켜서 굉장히 좋고 체중에도 감소가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30분씩 운동하시는 사람은 5번, 대개 100분 정도, 60분, 1시간 정도 운동하는 사람은 3번 정도 하는데 이틀 이상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도.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하시라 그러고, 대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육 운동도 같이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오는데, 식후 혈당 체크는 2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가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12시면은 2시경에 혈당을 체크하는 게 제일 비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2시간 후에 혈당을 체크해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피 검사를 하고 왔는데 공복 혈당이 105이고 총 콜레스테롤이 258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가요? 공복 혈당은 100이 넘었으니까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만 봐서는 안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를 보는데 대개 총 콜레스테롤은 200g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조절을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 이하를 정상이라고 하고 그 표에 따라서는 220 이하라고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보다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중성지방도 대개 400이 넘어가면 치료를 한다 그러고 200이 넘어가면은 조금 더 운동하시고 생활치료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올라오셨어요. 어머님께서 8월에 당화혈색소가 6.4% 그리고 식이 조절하시고 당화혈색소가 즉시 나오는 테스트기로 해보니까 5.6% 나왔어요. 그리고 체열하는 당화혈색소랑 손끝 당화혈색소의 테스트기에 오차 범위가 있나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는 거는 체열해서 하는 건데 그 개중에는 손가락 끝에서 하는 건데 대개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정하는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손끝에서도 5.6이 나오셨으면은 식이 조절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겁니다. 어머님 칭찬해 드리고요. 꼭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국가검진이 4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문제가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당뇨병이나 혈압에 비해 합병증이 적어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40세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국가검진을 하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하면 콜레스테롤은 꼭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을 대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콜레스테롤 조사하는 건 4년인데 대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공복혈당, 그 다음에 혈색소, 빈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 기능은 정상인지, 콩팥 기능은 정상인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어떤지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았는데 꼭 삼시세끼 쌀밥을 챙겨 먹으라고 하네요.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지는 않나요? 오히려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 할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조금 후에 다시 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또 전혀 안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칼로리 중에 50%는 탄수화물 하는데 나중에 당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지수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당연히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다시 바뀌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골고루 드시는 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탄수화물, 혈당이 적게 올라가나 오랫동안 올라가 있는 우리가 단백질 두 가지를 비슷하게 먹어야지 우리가 식후 2시간 혈당도 좋고 나중에 다음에 공복 혈당도 좋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두 가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후 2시간 식사는 언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개는 식사를 시작하면서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5분 만에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식후부터 재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재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슬림한 체형이신데 당뇨병 전 단계가 오신 후에 탄수화물을 거의 끊으셔서 살이 더 빠지셨는데 건강하게 체중을 찌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오늘 움직일 정도의 빨리 쓸 수 있는 영양소로는 탄수화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이나 대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도 탄수화물이 빨리 흡수되는 백미 같은 것도 있고
천천히 흡수되는 현미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은 섭취를 하는 게 좋고 그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시는 방법은 근육량을 좀 올리실 수 있도록 근육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배가 나오신 것보다는 배가 들어가시고 오히려 허벅지가 튼튼하신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은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이 첫 번째고 되겠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거는 제일 먼저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무슨 기름기 있는 삼겹살 또는 지방의 마블링이 많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운동량에 비해서 탄수화물, 단당류의 섭취가 많으신 분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빵이나 또는 과자같이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식품 또는 우리가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이 돼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재흡수, 없애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활 개선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환자분에 따라서 저는 공복 혈당이 높아요. 저는 식후 혈당이 높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또는 어육류 또는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은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는데 오랫동안 혈당을 올립니다. 근데 저녁에 저런 거를 먹고 나면은 저녁 먹고 나서 혈당은 괜찮은데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 또 하나는 잠을 충분히 잘 주무셔야 돼요. 밤에 자주 깬다든지 소변을 보러 자주 깨면은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면은 아침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슐린을 혹시 저녁에 맞으시는 분들은 혹시 새벽에 저혈당이 오면은 소모기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저혈당 때문에 반등해서 아침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우리 몸에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깨우는 호르몬들이 아침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혈당이 올라가서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새벽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내가 식사는 어땠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나머지 소목이라든지 새벽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아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는 환자분마다 치료하는 치료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잘 생기는 약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제도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는 어떤 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거나 식사량 칼로리 자체가 높았던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높고 운동이 부족한 경우도 식후 혈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제에 따라서는 저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약제를 처방하는 편입니다. 또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이. 저녁 식사를 오후 5시에 하고 저녁 5시 이후에는 공복을 하고 오후 9시 혈당이 120이 나왔고요. 당화혈색소는 6.5입니다. 다음날 오전 6시에 혈당하니까 167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건가요? 대개는 밤사이 혈당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을 먹은 음식이 뭐였는지 그리고 저녁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혹시 새벽에 저혈당이 왔는지 저거는 약제를 좀 알아야 돼서 저런 원인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요. 대개 저녁에 잰 혈당보다 아침에 잰 혈당이 대개 많게는 70, 50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혈당이 너무 낮아서
100인 경우에 아침에 혈당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새벽 동안에 저혈당이 왔는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0대 남자 환자분이 얘기를 주셨어요. 당뇨병 병력이 20년, 오래되셨군요. 당화혈색소가 7.5%, 대동맥 우회술도 하셨습니다. 인슐린을 맞아야 하나요?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사 조절하는데 당화혈색소가 안 내려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가 조절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선은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찾아볼 거는 운동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내가 1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해서 1시간을 돌아온 거랑 내가 땀이 나게 빨리빨리 걸은 거랑은 차이가 나겠죠. 또 조깅을 하듯이 살살 뛴 것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운동을 시간이 아니고 열심히 하셨는데 강도도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신다니까 이제 잘하신다고 느끼고, 그런데도 당화혈색소가 떨어지지 않다 그러면은 약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약이라는 거는 지금 당뇨가 20년 되다 보니까 약이 안 듣는 약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높은 용량을 먹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인슐린 치료를 하거나, 요즘에는 GLP-1 리셉터를 건드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주사제로.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혈당이 조금 더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수를 높이기 때문에 약간 치료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당뇨병이 오래되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대동맥 우회술처럼 뭔가 혈관 질환이 있으시면은 너무 낮게 조절하는 것들이 또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좋은지를 우선 상의를 하셔서 내가 7.5%도 충분한가 아니면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셔서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혈당에 대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인슐린 치료를 합니다. 또는 수술을 할 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인슐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 환자분들은 임신했을 때는 약제를 쓰질 않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은 1형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밖에는 듣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합니다.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은 인슐린 치료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하나 있는데, 아직 당뇨병 전 단계라서 예방 차원에서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하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대개는 식후 혈당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대개 140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대개 공복 혈당은 식후 혈당이 올라간 이후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당뇨병 전 단계라면 식후 혈당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160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당화혈색소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당뇨 혈당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쳤어요.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가까운 분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내가 예전에는 개를 했었는데 누가 띄어먹고 도망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병으로 확 변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서,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굉장히 큰 적이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당뇨병을 치료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잘 드시고 제 시간에 드시고 과식하지 말고 저녁에는 야식은 끊으시고 운동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계셔야지 혈당이 가장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어요. 식후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150에서 200, 먹은 음식의 GI 지수를 체크하고 그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은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식후 혈당이 많이 높다면은 자기가 먹는 음식 중에서 GI가 좀 높은 음식들은 조금 삼가하고 GI가 낮은 음식하고 조금 섞어 먹는 게 좋겠죠.
현재는 구워 먹거나 하지는 않고 찐야채, 찐생선, 과일, 잡곡밥 위주로 먹는데 과일이 제일 문제죠. 과일의 적정량은 전분이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으로 먹는 작은 커피컵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해서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수박은 삼각형으로 모인 거 하나, 사과는 3분의 1, 배는 4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방울토마토는 10알, 뭐 포도는 10알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적정성이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GI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GI 지수는 우리가 포도당이라 그래서 포도당이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리거든요. 포도당 100g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비교한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I 지수가 높을수록 포도당만큼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쌀밥은 92, 도넛은 96, 라면이 73, 식빵이 65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GI 지수가 55 이하를 낮은 음식, 55에서 69를 중간쯤 되는 거, 70 이상을 높다 그러니까 빵, 밀가루로 만든 라면, 떡, 쌀밥, 그 다음에 도넛 같이 밀가루로 만들어서 튀긴 것, 이런 거는 무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드시면은 양은 좀 줄여야겠죠. 반대로 현미나 또는 퀴노아 이런 것들은 좀 낮습니다. 체리는 여기선 좀 그 GI 지수는 낮다고 했는데 과일들은 GI 지수가 낮은 대신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들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대신 오래까지 혈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그래프는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의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 GI 지수를 보면은 GI가 높은 노란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GI가 중간인 빨간색은 중간 정도, GI가 낮은 파란색은 아래 깔리죠. 그런데 면적을 비교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0칼로리라는 칼로리를 먹으면은 올라가는 정도의 수치가 GI 지수가 높은 거는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고 우리가 단백질처럼 GI 지수가 낮은 거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늦게까지 떨어지고 중간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조금 줄이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우리가 식후 2시간부터 혈당이 조절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아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I 지수는 꼭 생각할 때 칼로리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칼로리가 높지만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많이 먹으면은 혈당은 적게 올라가되 오래 올라갈 거고 GI 지수도 낮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은 굉장히 혈당 조절엔 좋겠죠.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 올해 1월에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받은 상태이고 11월에 2형 당뇨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겠네요. 갑상선 항진증은 음식 섭취를 많이 해야 하고 당뇨병은 소식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갑상선 항진증 음식을 많이 섭취 안 해도 됩니다. 갑상선이 잘 조절이 되면요 음식 섭취 안 해도 되고요. 갑상선 기능이 높았을 때만 체중이 빠지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조절이 되면은 당뇨병 식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약은 먹고 있는데 저혈당이 하루에 한 번꼴로 옵니다. 자 저혈당이 얼마나 오시는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혈당이 만약에 50 이하고 만약에 증상을 내가 동반해서 식은땀도 내고 손도 덜덜 떨리고 이런 저혈당 증상이 오셨다면은 그리고 이런 것이 식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오셨다면은 약을 좀 바꾸셔야 되거나 약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점심을 늦게 먹거나 또는 식사를 점심을 거르거나 또는 점심량이 적었는데 저혈당이 온다 그러면은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춰 하시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저혈당도 한 번은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혈당이 올 때는 꼭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내가 제 시간에 제 칼로리로 식사를 했었는지를 꼭 먼저 알아보시고, 내가 식사를 못했거나 식사가 늦었거나 또는 식사를 건너뛰어서 저혈당이 온다고 하면은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저혈당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약제를 변경하시거나 약제의 용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물론 저혈당이 온다면은 그때는 그냥 계시지 말고요. 무조건 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이 생겼을 때는 항상 우리가 5g에서 10g, 20g 정도의 설탕을 먹으라 그래서 설탕 봉지 하나 정도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진증은 조절이 안 되는 상태고 저혈당은 60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항진증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항진증이 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기능항진증이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는 기능항진증이 있을 때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데도 살이 안 쪘어요. 근데 기능이 조절되니까 살이 찝니다. 그러는 건 기능이 조절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항진증을 먼저 조절하시는 게 혈당을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하고요. 저혈당이 60대로 나오신다 그러면은 저거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식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조금 조절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약간 넘고요. 건강검진에서 나온 경우에 공복에는 88,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75, 중성지방은 56,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46이 나왔어요. 안 좋은가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아까도 한번 왔는데 총 콜레스테롤 200에서 되게 우리가 중성지방을 빼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빼고 중성지방을 나누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너무 낮으신 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전날 너무 안 드시고 가셔서 중성지방이 55가 나와서 그런 거여서, 저런 거는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공복만 하시고 한번 재보셔서 중성지방이 되게 120, 130이 되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탄수화물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시간이 더 됐는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인슐린을 7일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GLP-1이라는 그런 주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아직 인슐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지는 않고요. 매일매일 맞거나 하루에 한 번씩 맞거나 또는 하루에 2번 맞거나 또는 하루 밥 먹기 식전에 맞는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인슐린은 개발하고는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인슐린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서 저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GI하고 또 하나 있는데, 당 부하 지수라고 해서 GL 인덱스도 있어요. 이거는 GI 수치에다가 탄수화물의 함량을 섞어서 한 건데, 이런 걸 보면은 백미 같은 경우는 GI 지수도 올라가고 GL 지수도 올라가서 백미는 좀 줄이는 게 좋고, 딱 칼로리에 맞게끔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식사량이 부족하다면은 현미나 퀴노아 같은 거를 섞어서 드셔도, 지금 현미나 또는 퀴노아는 당 부하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에 이게 당뇨병인데 한 글자를 제가 오타가 나서 당뇨병으로 돼 있는데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조절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잘못된 식사 습관 때문에 내가 당뇨병이 생겼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많이 먹었던 거, 어떻게 먹었던 거를 바꾸어야지 당뇨병이 조절이 되니까 그 식사 습관을 바꾸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먼저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자체가 조절이 안 되면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 습관에 대해서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는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됐거나 당뇨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간식과 야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야식은 버리셔야 되고, 내가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고 야식 먹는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우면 야식의 종류를 바꾸셔서 가능하시면은 적은 야식으로 하시고, 불규칙한 식사,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고, 과일 대신 야채를 더 많이 드셨고, 건강보조제 중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해로운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제가 들어가는 관절 주사나 통증 주사 같은 거는 꼭 맞기 전이나 맞은 후에 혈당을 재셔서 높아지시면은 주치의하고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모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묻고 당뇨병 의사가 대답하는 당당문답을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